그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뭐? 괜히 전화했네. 에이, 괜히 전화했다. 안녕하십니까, TY입니다. 오늘 제가 장비를 좀 정리하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주위에 뭐 친구이든 회사든 그 어떤 무리에서 충고하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데 자신의 지식들을 막 과시를 한다든지, 또는 뭐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자기의 좀 우월함을 표시를 한다든지. 오늘은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심리 전문가와 전화 상담을 통해서 그 원인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얼마 전 일이었어요. 얼마 전이면 이제 제가 가죽공예 스킬이 좀 있을 때잖아요. 요즘에는 제 와이프도 깜짝깜짝 놀래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고. 예전에는 만들어줘도 그냥 장롱 속에 넣어두고 이랬거든요. 아픈 가방을 좀 접어두고, 지인분이 결혼을 하게 돼서 제가 선물로 카드 지갑을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이때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 그냥 1대1로 줄 걸 그랬나봐요. 그때 선물 받으신 분이랑 그 친구, 지인들 해서 한 5명이 있었거든요. 제가 카드 지갑을 주니까 그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받으시는 분도 물론 너무 감사하게도 좋아하시고, 거기 계신 그 여성분 중에 한 분이 저도 시집가면 카드 지갑 선물해 주는 거예요? 아, 빨리 시집가야겠네,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라도 해주시더라고요. 주위 반응이 좋으면 저도 솔직히 기분 좋잖아요. 거기까진 좋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아는 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쎄한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 작품을 보면서 품평회를 시전을 하더라고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대뜸 하는 말이 엣지 코팅 몇 번 발랐네요. 그래서 2-3번 발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최소 4-5번은 바르셔야죠, 그래야 잘 안 벗겨진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가죽공예 강좌를 받나 봐요. 그분이 이제 가죽공예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막 반박을 하려고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이 싸움은 이겨도 내가 지는 거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수선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달라고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근데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작은 소리로 좀 소심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작품 설명을 진행을 했어요. 뭐 가죽이 어떤 가죽인지, 또는 실, 뭐 엣지 코팅 제품은 뭘 사용했는지. 저는 원래 선물할 때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분이 끼어들어서 하는 말이, 실은 릴넨이 더 비싸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때 약간 인내심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반야신경을 외우면서 마음을 가라앉았어요. 불교냐고요? 천주교입니다. 거기서 성부하성도 이거 하기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릴넨은 천연실이다 보니까 빨리 사가서 잘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웬만하면 전 잘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좋은 실을 쓰면 되죠. 그래서 제가 꾹꾹 눌러다보면서, 제일 좋은 실이 그렇습니다. 이게 천연실은 내구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실이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적이 흘렀어요. 괜히 얘기했나? 약간 좀 후회도 되더라고요. 끝까지 참을 걸 그랬나? 그 생각하는 찰나 이제 눈치가 좀 빠르신 분이 화제를 이제 돌리더라고요, 다른 데로. 그런 이제 대화가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그렇게 이제 선물을 하고 나서 되게 찝찝하고, 한편으로는 근데 이 사람은 왜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나에게 잘못이 있나, 내가 그분한테 실수한 게 있어서 딴지를 걸었나, 이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좀 가장해서 얘기하면 그날 그분 처음 봤어요. 너무 궁금증이 들어서 그 뒤부터는 이분을 좀 관찰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분은 원래 그런 말을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자기 지식을 과시한다든지, 사람들 앞에서 충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막 그 무리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미스터리한 거는, 그분이 그렇다고 자기의 처지가 되게 충고를 할 정도의 위치도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아는 게 나오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우연히 보는 게 있는데, 그런 성격일수록 열등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군가에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걸 보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도 제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아지는 게 아니란 걸 알고,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니까 이런 행동 안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걸 끊었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알고도 모른 척 할 수도 있죠. 이걸 모르고 사회에 나와서도 인간관계가 망가질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네가 걱정돼서 그래,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자기 합리화까지. 이게 되게 코스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은
처음에는 우리가 열등감이란 걸 알았잖아요. 근데 그 열등감은 왜 생기는 건지 그게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궁금증을 해소하려 합니다. 여보세요?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열등감 많고 그 지적하기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빨래 널으라고? 괜히 전화했네. 에이, 괜히 전화했다. 정리를 할게요. 이 전문가의 말을 따르면 그렇게 충고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못 받았거나 뭐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기 의견에 대한 지지를 못 받았을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그런 걸 인정받지 못하니까 다른 무리에 가서 그런 행동을 무리하게 하는 거라고 해요. 좀 듣고 나니까 그 사람이 좀 안 됐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게 이제 그 사람 한 번도 인정을 받아보지 못한 거니까요. 다음에 보면 조금 더 그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충고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원할 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니면 칭찬을 그냥 해주시던지요. 제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공의로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